2024 파리 올림픽이 이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많은 종목에서 승패가 갈리고 금메달 주인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초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한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찌감치 목표를 초과 달성해서 기분 좋게 기록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거는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아쉽게 패에 눈물을 짓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승패에 상관없이 축하와 위로를 건네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람이 다 같지는 않나 봅니다. 오늘은 나라마다 다른 스포츠 관람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파리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천멍, 죽어라.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만둬라. 지난 8월 3일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는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결승에 오른 선수는 세계 랭킹 4위인 천멍 선수였는데요. 당연히 경기장은 중국인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는 귀를 의심케 하는 험한 욕설과 손가락질이 난무했는데요. 놀랍게도 욕설과 야유의 주인공은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대체 중국인들이 왜 자국 선수를 응원하는 대신에 야유를 퍼부은 것일까요? 사실 이번 탁구 여자 단식 결승전은 중국의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결승에 2명의 중국 선수가 올라와 금메달과 은메달을 놓고 다투게 된 것이죠. 하지만 중국 관중들은 세계 랭킹 1위인 순잉사만을 응원해 모든 이들의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현재는 순잉사가 세계 랭킹 1위지만 천멍 선수는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던 국민 영웅이었죠. 대결이 벌어지는 내내 관중 대다수는 순잉사만 편파적으로 응원했습니다. 관중 80%가 순잉사 힘내라를 외쳤고 천멍 힘내라는 이따금 한두 번 나오는 정도였죠. 순잉사가 득점할 때마다 경기장은 관중들의 환호로 떠들썩했지만 반대로 천멍이 서브하거나 점수를 따내면 순잉사 팬들이 야유를 보냈고 일부는 손가락으로 욕설까지 해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국민들의 편파적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도 천멍 선수는 결국 순잉사를 4대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말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천멍이 시상대에 올라갈 때도 관중 상당수가 순잉사의 이름을 외치며 야유를 계속했죠.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대체 왜? 한 명만 그렇게 응원하고 다른 한 명은 죽어라 미워하는 걸까요? 우리도 양궁 같은 종목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들끼리 맞붙은 장면이 흔히 연출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한 선수를 응원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연호하고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하길 응원하지 않나요? 하지만 역시 중국의 응원 문화는 달랐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선수가 속으로는 한국을 부러워하거나 중국 응원 문화가 한국에 훨씬 뒤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사 봉황망은 이게 바로 중화의 팬덤 문화라며 24살의 순잉사가 우승하면 433일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2000년 이후 출생자를 의미하는 링링어우로는 첫 그랜드슬램이 된다라고 설명했죠. 다시 말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젊은 세대인 순잉사를 일방적으로 응원하기 위해 역시 자국 선수이며 지난 올림픽의 영웅인 천멍에게 욕설을 날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천멍이 젊은이들이 미워할 만한 9세대의 상징도 아닙니다. 천멍 선수 역시 1994년생으로 순잉사 선수와는 불과 6살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이죠. 중국 SNS에서도 순잉사 팬들의 편향적인 악성 팬덤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흔히 연예계 팬덤에서 보이는 악성 현상이 스포츠계까지 들어왔다며 비판하는 언론도 있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 기간에 순잉사와 천멍 등 중국 탁구 선수들의 팬이 온라인에서 욕설을 나누며 다투자 급기야 중국 공산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선수 선발 육성 등 전 과정에 걸쳐 기형적인 팬덤 문화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며 말이죠. 서슬퍼런 공산당이 엄포를 놓았으니 앞으로 중국의 왜곡된 팬덤 문화가 진정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약자에 대해 연민을 가지는 문화적인 풍토를 갖췄으면 합니다.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런 말을 들으신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올림픽 경기를 치르면서 이런 욕설을 들어야만 했던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 소식입니다. 평소 명예 백인이라며 문명국을 자처해왔던 일본의 응원 문화는 어떨까요? 벌써 오래전 메이지 유신 무렵입니다만 아시아 지역에서 앞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먼저 시작한 일본은 남다른 근자감이 있었습니다. 급기야 본인들을 아시아인이 아닌 서양인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서양의 복식과 식문화를 받아들이며 서양인으로 행세하길 즐겼죠. 이때 나온 사상이 타라입구 사상입니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들어간다는 세계관이었죠. 이후 일본은 서구 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문명국이 되고자 적어도 겉으로는 노력했습니다. 그런 일본인이 뭔가 세련된 응원 문화도 갖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7월 28일 일본 유도 국가대표인 아베 우타 선수가 놀랍게도 2024 파리올림픽 유도 여자 52kg급 16강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디오라 켈디오로바 선수에게 한판패를 당했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선수이기에 모두의 기대가 컸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이죠. 엄청난 실력을 가진 선수라 4년 8개월 만에 당한 개인전 패배였고 한판패는 2016년 12월 이후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과 상심이 컸을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베 우타 선수는 패배가 믿기지 않는 듯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때문에 도복을 정비한 뒤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패닉에 빠진 듯 힘겹게 상대 선수와 인사를 마친 아베 우타 선수는 얼마 못 가 매트 가장자리에서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베 우타 선수의 울음소리는 경기장에 울릴 만큼 컸고 이 상황이 무려 2분 이상이나 지속됐습니다. 코치의 부축으로 겨우 매트를 빠져나온 뒤에도 아베 우타 선수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코치를 붙잡고 절규했죠. 이런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24살의 점다 못해 어린 선수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 상심이 크면 저렇게 긴 시간 절규할까 싶어 같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일본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계 화면으로 이 모습을 본 일본 네티즌들은 우타의 인스타그램에 몰려가서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아이도 아니고 왜 우냐?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등의 악플을 달았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미성숙하다면 나무란 것이죠. 더욱 상처받았을 아베 우타 선수는 결국 지난달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심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 대표로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 성장한 모습으로 다다미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보내겠다. 반드시 강해지겠다는 다짐을 했죠. 함께 출전했던 친오빠 아베 히우미는 다음날 동생을 위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아베 히우미 선수는 한심하다는 말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우타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우타가 시합에서 한방 날리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둘 다 감동적이었다. 함께 울었다라고 두둔했죠. 이어 분명 도쿄에서 파리까지 3년 동안 많은 노력과 인내,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했죠. 하지만 성난 일본인들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두둔은 오히려 불구덩이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원숭이도 아니고 이게 뭐냐 등 악성 댓글들이 계속 줄을 이었던 것이죠. 아베 우타 선수가 직접 사과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자 결국 일본 올림픽 선수단은 선수의 모욕과 협박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올림픽 선수단은 SNS 등을 통한 선수들에 대한 악플에 관해 무분별한 비방, 비판 등의 마음이 아프고 불안과 공포를 느낄 때도 있다며 모욕이나 협박 등 지나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도 나서서 매너를 지키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는 상황이 되었죠. 자국 선수의 오열을 뭐 이렇게까지 비난하고 또 성명서까지 발표할 정도의 일인가 싶습니다. 약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말 그대로 이지메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문화 수준을 떠나 개개인의 인성 문제인가 싶기도 합니다만 아베 우타 선수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부디 후를 털고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무섭게 몰아치는 일본인들 이야기를 다뤄서 그런지 일본인들이 원래 그런가 싶기도 한데 다음 소식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 나갔었죠. 일본의 하야타 히나 선수를 상대로 분투를 벌였으나 아쉽게도 져서 동메달 획득에 실패했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겠지만 우리 신유빈 선수는 웃는 얼굴로 상대 선수인 일본의 하야타 히나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의연하고 다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신유빈 선수가 승부에 흔쾌히 승복하고 승자를 축하하는 모습에 일본 누리꾼들이 감동을 한 모양입니다. 일본인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유빈 선수는 경기를 마친 뒤 아쉬움의 허공을 한번 바라보기도 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하야타 히나 선수에게 다가가 포옹하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후 코트를 한 바퀴 돌면서 관중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관중들은 신유빈 선수에게 박수로 화답해줬죠. 경기 이후 신유빈 선수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승자를 예우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야타를 오랫동안 봐왔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간절하게 경기했다며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싶었다. 나도 더 단단한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축하 인사를 했다고 당차게 밝혔습니다. 일본인들이 패자의 품격이라며 감탄할 만하죠. X 계정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칭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021 도쿄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이토 미마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두 선수가 많은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했고 마지막 한국 선수의 포옹에는 감동했다라고 적었고 메달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하야타에 대한 행동은 감동적이다.
한국인들이 신유빈을 기념해 줬으면 좋겠다라던가 아직 20세인데도 실력과 예의를 갖춘 훌륭한 선수라는 등의 호평 일색입니다. 일본 언론도 신유빈의 성숙한 태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순간 코트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하하타에게 신유빈이 다가와 웃는 얼굴로 포옹했다. 한국의 천재 탁구 소녀도 메달을 놓쳐 속상할 텐데 경기 중에도 끊이지 않았던 미소로 하야타를 축복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라고 보도하거나 신유빈의 매력에 빠진 팬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신유빈이 본인이 졌음에도 축하한다며 승자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는 모습에서 신유빈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며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지만 종합력, 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는 방식도 예전에 견저 더 깊이가 생겼다라고 격찬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올림픽을 관전하는 응원 문화와 분위기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하고 사람 마음이 거기서 거기일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놀랐네요. 역시 세계인들이 모인 축제라 그런지 예상치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림픽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선수들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멋있는 경기로 마무리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더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 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흥미롭고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